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일생을 사업을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손 들고 내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업하기에는 사업하는 기술도 모르겠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사업도 없고 또 사업을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기술도 필요할 텐데 자신 없다. 난 직장 생활로 일생을 마치겠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캥거루입니까? 아니면 아직 모르겠답니까? 아직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3번도 아닌 분들은 뭡니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화두는 이겁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의 실상은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 가운데 120위 정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타일랜드나 필리핀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놓고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축, 둘째로 외자도입.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은 여러분들이 경제학 기본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잉여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잉여 가치라는 말은 내가 100원을 벌게 되면은 그 중에 80원은 의식주라든지 문화생활에 쓰고 나머지 돈, 남아있는 돈 20. 이것이 잉여 가치입니다. 이 잉여 가치들이 모이고 쌓이고 또 축적되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고 싶다. 어떤 회사를 차리고 싶다. 이렇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펀딩입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죠.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축을 하든지 돈을 차입을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자 도입에 반대를 했습니다. 외자 도입을 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국가의 일을, 국가와 사회와 개인 문제를 국가 단위별로 하게 되면 점점 작아집니다만 개인 문제는 오늘의 화두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회를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 60분 정도 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십시오.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여러분 같았으면은 100달러짜리 인생을 23,000달러짜리로 변화를 시켰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기술 부족이었습니다. 이 기술 부족은 학교라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중급 기술자들은 기술 전문 고등학교를 말해서 국가가 5년씩 장학금을 줘가지고 병역까지 면제해줬습니다. 구미공고 같은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고급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각 대학별로 특화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가 가장 컸습니다. 1년에 2,000명씩 배출해서 지금 삼성전자, LG전자의 주력 임원들이 다 경북대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많아요. 특화를 시킨 거죠. 특화. 이 말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50년 만에 그나마 중상위의 경제적 선진국,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선진국은 아닙니다. 경제적 선진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팩터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평생을 근무했던 SOC라는 겁니다. SOC라는 것은 자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자본과 간접 자본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 오다 보니까 도로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SOC가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5개 분야의 SOC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도로입니다. 두 번째가 철도입니다.
세 번째가 항만입니다. 네 번째가 공항입니다. 다섯 번째가 인랜드 워터웨이라 해서 하천입니다. 이 다섯 개의 기본 인프라를 정비를 해야 개인이나 기업들이 편리하게 이동을 하고 수출입 상품을 수송하고 또 학교를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레저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으로 치면 공기와 햇볕과 같은 그런 대상이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딴 나라를 만약 여행을 했을 때 이 도로나 철도나 공항이나 항만의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판단할 수가 있죠. 지금 대구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 걸립니다. 그 철도가 고속철도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을 걸쳐가지고 20조를 투입해서 완공했습니다. 제가 초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대대배 기술을 도입해봤는데,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수준, 현재 수준, 그리고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 꿈, 희망, 이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수단,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몇 년 동안 어떤 공부를 얼마만큼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겠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또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겠다. 이런 국가는 5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5년 계획이죠, 기본적으로. 장기 계획은 20년짜리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이면 4학년.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타겟, 꿈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스케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스케줄은 본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케줄이 없이 만약에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활을 쏠 때 내가 어디에 쏘겠다는 타켓이 없이 활을 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MB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747. 그래서 747이 뭐냐? 경제 성장률을 매년 7% 하고 소득을 4만 불로 올리고 2만 3천 불에서 세계 7대 강국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는 사람이 말아. 그 목표를 5년 만에 할 수 있다면은 당신은 왕이 대통령이 아니고 황제가 돼도 우리가 지켜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버렸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은 7%는커녕 2% 내지 3%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내 사정뿐만 아니고 외국의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성장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국민 소득도 MB정부 출발할 때 2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2만 3천 불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목표를 얼마를 잡을지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측이 안 돼가지고. 잘못 잡게 되면은 나중에 약속이 틀려져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세계 7대 강국은 그냥 11대, 12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딴 나라가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2년이나 3년이나 1년 뒤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년에 내가 도달할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그 목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내년에 도달할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주로 어떤 목표입니까? 잠깐만. 금년 1년 동안에 나는 뭘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어떤 건지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뭐 책을 10권 읽겠다든지 팝콘을 몇 장 올리겠다든지 내가 금년에 도달하겠다는 목표가 저는 이제 위생 자격증을 따서 협회 쪽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목표를 잘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개인은 여러분들은 목표 자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 자체를 첫째로 내가 되겠느냐 하는 불안이나 의심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과연 이 목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이 학교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자기가 차지해야 될 목표가 없이 행군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0년이나 20년 전에는 너무 어렸을 테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약하게 될 10년이나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너무 넓은 범위니까 내 주변의 생활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 소위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아질 거다. 지금보다는 좋습니다. 지금 잠깐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잠깐만. 왜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 여자한테 묻지 말고 자기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왜 지금보다는 10년 뒤가 좀 나아질 거다 생각한다. 이유를. 그렇죠. 개인적으로. 각자 전부 다 주어진 게 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 나는 10년 뒤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가 살았던 상황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상황이 좀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아닙니까? 잘 모르겠다.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질문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아무 생각이 없다.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설사 그 생각이 틀렸더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회 현상,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왜 여기에 서 있느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을 해야만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는 답을 일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인류 역사를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와 프리히스토리로 전개해서 한 4,000년 정도 잡았을 때 선사시대를 제외한 역사시대를 한 6,000년 정도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반기 4,000년은 빼고 후반기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AD 1년이고 지금 2013년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시대는 크게 봐서 산업 분류로 하면 농업이나 어업이나 수렵 이런 시대를 거쳐서 1750년에서부터 산업사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이 이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출몰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산업사회의 틀을 뛰어넘어 버리는 소위 지식정보사회가 출현하게 된 거죠. 이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농업사회나 산업사회의 사고방식과 기술로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 농업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파워였습니다. 근력이에요. 힘이에요. 산업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거는 소위 말하는 팩토리 시스템입니다. 공장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공장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1905년도에 디트로이트에 있던 헨리 포드가 만든 포드 자동차 회사. 공장 시스템은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분업화시켜서 기계화시켜버리는 거죠. 바퀴 만든 사람 평생 바퀴 만들고, 윈도우 브러쉬 만든 사람 평생 윈도우 브러쉬 만들고, 또 바디 만든 사람 평생 바디만 만드는 분업화입니다. 이 분업화에 있어서는 고민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분업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도 똑같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도 똑같이 치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즈를 말하죠. 싱크로나이즈가 무슨 뜻입니까? 물속에서
수영선수 여러 명이 8명, 8명, 9명이 앞에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걸 싱크로나이즈라. 맞습니까? 싱크로나이즈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 시스템이 이 팩토리 시스템이 생각이 다 똑같아. 점심 먹는 식사까지 다 똑같아. 출근 시간도 같고 퇴근 시간도 같고 심지어 보는 텔레비 채널도 똑같아. 그게 팩토리 시스템. 그러나 앞으로는 팩토리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특화라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특화의 가장 심플한 정의입니다. 묻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개인의 특화로 삼겠습니까? 어떤 분야? 부동산 경영.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부동산 경영 중에 최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널드 트럼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아버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고.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네. 아직 생각 못했어요? 일주일 내로 생각합시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자기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탤런트를 끄집어내는,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탤런트를 끄집어내는 것이고 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나 뭐 가수는 모델이 많겠지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배우고 싶고 카피하고 싶은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학생은 묻겠습니다. 누가 삶의 모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뭐 주식 투자하려니까? 지식 정보는 하나도 안 사고 전통주만 사서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투자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중에 주식 투자 직접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식 투자 내일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주식을 잘 모른다는 사람은 그건 한자가 유행하던 시대에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문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주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팩토리의 본자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우리 흰옷 입으신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우리 지금 고개를 돌리시는 분.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 내내 질문이 왔다 생각해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요소. 자신? 생각을 뭐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난 고민이 많다. 공부를 뭐 하는 것도 고민이, 또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다. 그 모든 고민을 합한 거하고 비슷한 고민이 하나 있다. 인정합니까? 이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비현실주의자예요. 여러분은 외국 같으면 18세 이상이 되게 되면 아버지가 학교를 안 줍니다. 물론 엄마도 학교를 안 주죠. 그래서 결혼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지금까지 진 빚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법칙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100원을 쓴다면 그 100원은 누군가의 피땀으로 나온 돈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돈도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자립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치원부터 가르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기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에게도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인간은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장마다 가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학교에서는 비록 인생이 공평해야 된다고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문을 나서는 이 순간부터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잔혹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고 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험한 파도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스킬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크버그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빌 게이츠 잘 아시죠?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학생, 그 앞에 컵 있는, 커피 드는 학생.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답변, 아는 분 답변하십시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세 사람 다 대학을 졸업 안 했습니다. 왜 대학을 끝까지 안 다녔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시시해서 안 다녔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자기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자성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동양에서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모토가 지금 한자 배웁니까? 학교에서? 한자, 파란색 웃돌이 입은 학생 한자 배웠습니까? 오늘 당장 5편을 사서 천자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천에 갔는데 비석을 읽지를 못해요. 옛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의 편지들 읽지 못합니다. 그건 문맹이에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판결문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내용은 전부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못 듣는다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십시오. 학교에서 안 가르치더라도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이름을 지을 때 소수 한글로 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자로 짓습니다. 엄마가 아이고 엄마한테 할아버지 이름이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여러분 답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사회를 위해서도 공부하지 말라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도 공부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자습입니다. 자습. 스스로 공부하는 것. 18세가 넘게 되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18세까지는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을 위한 기본 교육이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 기술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25세면은 95세까지 살고 70년 동안 남았습니다. 70년 동안 먹고 살 무기를 준비하는 게 2, 3년이에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긴 시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 기술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학교에 대해서
나에게 스킬을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어떤 학교나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도 그 기술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두고 중국인들한테 유명한 교육 지침서가 있습니다. 혹시 한자를 공부하는 학생 중에 이 내자를 읽을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절차 탕망.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부를 하는데 통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 탕마라는 말은 적어드릴게요. 나중에 절차 탁마입니다. 우리가 제이드 옥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원석을 깨가지고 옵니다. 원석. 이 원석을 가져오게 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톱질이에요. 커팅입니다. 영어로 다이아몬드 커팅할 때 이 절이라는 것은 커팅이라는 뜻입니다. 커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차라는 것은 폴리싱입니다. 간다는 뜻이죠. 우리 그 줄이라는 게 가는 거죠. 가는 거. 그 다음에 탁이라는 것은 쪼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작은 망치로 탁탁탁탁탁탁 생체를 만드는 거고, 마는 그라인딩입니다. 가는 거죠. 이 절차 탁마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절차. 여러분이 공부하는 절차, 어떤 학문이든 다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경영을 공부하고 싶다. 또 다른 분야를 하고 싶다.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싶다. 모든 학문의 공부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중간을 빼버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언어 공부의 4단계가 뭡니까? 중학교 가면은 배웠습니까? 언어 공부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가장 기본 이유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 영어를 배우는 단계가 뭡니까? 히어링입니다. My sweetheart. 엄마, 아빠. 히어링. 영어 공부는 듣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까? 리딩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으로부터 히어링부터 하는 거예요. 예쁘다는 말을 제일 먼저 듣죠.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예쁘다는 말을 듣습니다. 엄마도 예쁘다. 아빠도 예쁘다. 할아버지는 훨씬 더 예쁘다. 외할머니는 훨씬 더 예쁘다. 예쁘다는 말들. 히어링. 히어링 하면 뭡니까? 스피킹을 하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영어 공부를 히어링도 못하고 스피킹도 못하고 라이팅부터 시켜버려. 절차 탕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해요? 탁차 뭐 마절이라 그러죠? 이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스피킹을 하고 나서 가면은 뭘 합니까? 리딩을 하죠. 그 다음에 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공감합니까? 네.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주식 투자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유명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최고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이작 뉴턴이라고 아시죠?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 아시죠? 네. 뉴턴이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사우스 버블 사건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식 투자의 가장 대박은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가서 금광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배팅 사건이 터져버린 게 네덜란드의 튤립 부근이라 튤립 사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야든지 케이스를 봐야 됩니다. 케이스.
이론이 아니고 사례를 봐야 돼요. 사례.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정말로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주식 투자자가 있지만은 그 영감탱이는 네브라스카라는 시골에 살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있어서 항상 탑5에 들 정도로 유명한 브로커예요. 브로커를 하면 여러분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중개인입니다. 사고 파는 걸 중개인인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이 재단은 주식 한 주가 이 사람 원래 이 모 회사입니다. 한 주가 한 4만 불 정도 간다. 한 주에 4천만 원. 그럼 왜 버핏이 성공을 했느냐? 버핏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샀습니다. 버핏이 하는 거는 기업 분석이에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30대 재벌 기업이 있다 하면은 저 기업이 재무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한 상품이 어느 정도 팔리는가 그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학생? 줄무늬, 얼룩무늬, 줄무늬 학생? 신문 안 봅니까? 인터넷 신문도 안 봅니까? 인터넷 신문 보면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맨 처음에 신문 탁 보면 어디부터 봅니까? 연애. 예. 지금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은 이 연애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레코멘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신문사든지 사설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 신문 봅니까? 신문을 잘 안 보게 된 게 어떤 시점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현상.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라는 글자 자체가요 절대로 이 혼자 독립을 해서는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사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이상한 말이 생겼어요. 고독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고독사. 혼자 죽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여러분이 있지만 여러분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또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가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태어나 있었어요.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기본 개념은 농업사회든 산업사회든 지식정보사회든 인류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끝까지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불변의 진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장은 중요한 거예요. 돈이나 사회적 계급이나 어떠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기껏해야 크게 보면 기쁨과 슬픔입니다. 이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게 패밀리예요. 이 패밀리 없이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슬퍼하는 것은 그 애니멀이에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인간은 동물이 가지지 못한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고귀함이에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개하고 사람하고 물에 빠졌는데 개를 먼저 건지겠습니까? 사람부터 건지겠습니까? 자, 개! 던져. 사람! 네, 그럼 나머지 다 안 건지다 이런 뜻이고. 1998년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키우는 개하고 사람하고 맞았다. 물에. 누구 먼저 개 먼저 건져낼 거냐 사람 먼저 건져낼 거냐 아무도 안 건져낼 거냐. 결과는 놀랍도록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개를 먼저 건져내겠다. 80%. 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기에 빠진 사람이 너 아버지나 너 엄마였다면, 아니면 네 애인이었다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먼저 건진다고 나왔죠. 그것이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의식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대학을 다닌 사람과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대학을 왜 다닙니까? 대학. 여러분은 왜 대학을 다니는지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밤 내가 공격하는 고지가 어디다?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어디다?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대학을 다니는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옆에 내 친구가 대학 가기 때문에 나도 갔다. 그거는 대학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사람들은 대학에 다니는 목적, 이유,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또 우리나라도 사서오경이나 삼경이라는 귀중한 텍스트가 있어요. 우리 말로 하면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여러분이 대학 4년 동안에 이 읽어야 될 기본서는 반드시 읽고 이해하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이 기본서를 이해 못하고 나가면 그건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에요. 즉 그 말은 이 개인, 개인으로부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대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디트로이트 빨간 티셔츠 대학이라는 책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송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책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학이라는 첫째로 명덕,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두 번째로 친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한 데 있고, 세 번째로 지선, 선함에 머무는 데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이 레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게 뭡니까? 도입니다. 도. 이거는 길입니다. 이 길이라는 뜻은 인간으로서 가야 될 바른 길, 도,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시집도 가고 장계도 가야 될 텐데, 시집 장계 갈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물론 뭐 여러분 마음속에 있겠으면 첫째 외모, 둘째 학벌, 셋째 집안, 뭐 다섯 가지 나머지 이제 퀘스천. 자, 1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손들. 외모, 한면. 두 번째 학벌, 한면. 셋째 집안, 대충 한 15명. 자, 이 중에 손 안 드신 분한테 묻겠습니다. 둘째 줄 맨 오른쪽에 나를 안 쳐다보려고 노력한 학생. 학생은 3번 중에 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에? 학생은 뭐를, 그럼 요 나머지 3개 이외에 어떤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신랑을 구할 때 외모나 학벌이나 집안 말고 딴 거 뭐? 본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 네? 성격. 엄청나게 중요한 팩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한테 결혼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된다, 내 사랑하는 스위트 하트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손들어. 자, 엄마가, 아버지가 기준이 뭘 정하는지 중요하다. 성격. 훌륭하시고. 성격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진짜 대한민국 앞날은 밝았다. 설사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거짓말로 손을 들었다. 토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라라는 말 아시죠?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일일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기준을 기록한 책이 토라입니다. 우리말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이거다. 외모, 학벌, 집안, 성격도 한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스위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해도 이거 한 가지만 못하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안 된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은 음식에 학생 지금 그 물컵 옆에 있는 커피잔 옆에 이게 뭐죠? 샐러드죠. 샐러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셀이라는 뜻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소금. 같은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옆에 청카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공급이죠, 공급. 샐러리. 이것도 소금입니다. 샐러드와 샐러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금입니다. 우리 음식에 있어서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맛을 낼 수가 없죠. 우리는 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간이잖아, 간. 간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모른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평소에 친구한테 친절하다고 그런 스스로 생각합니까? 평소에 자기가 친구나 아버지나 특히 엄마한테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웃고 친절하게 인사한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엄마한테. 그럼 내 키우는 걔한테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준이고 기본입니다. 기본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친절해야 될 사람은 어머니예요. 왜? 낳아주셨으니까. 어머니보다 더 친절하다는 것은 그런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딴 사람한테는 물론 친절해야죠. 그러나 딴 사람보다 더 친절해야 될 건 어머니 아버지예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봐요. 실제로 안 그렇죠.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주 퉁명맞게 내가 알아서 할 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우리가 되는 거야.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여러분은 묻겠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서 침대를 깨끗이 정리한다. 두 번째, 화장실에 가면은 세면을 하고 수건이라든지 휴지라든지 화장실 바닥을 매끌매끌하게 호텔처럼 맹거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옷을 갈아입고 그 옷장에 걸 옷과 세탁을 해야 될 옷을 세탁기에 갖다 넣는다. 이 세 가지 중에 다 한 사람들. 손 드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안 돼 있어, 당신들. 당신들이 안 하면 누가 해요? 이 중에 화장실 사용한 화장실 변기 물 안 내리는 자들 사람들.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을 못하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집에 가서 비리빵에 써놔 이렇게. 어? 자고 일어나면은 군대 가서는 잘하면서 갔다 오면 안 해.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엄마가 다 해야 돼. 근데 요즘 엄마가 무서운 아빠들은 내가 다 해야지.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 대학은 기본을 이해하고 기본을 지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관이 대학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요.
대학을 나온 사람은 첫째로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는 것은 의무예요. 특히 부모나 형제 자매한테 친절 안 한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친절한 것이 기본의 의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절해야 됩니다. 친구한테도 친절하고 선생님한테도 친절하고. 지난번에 신민주학교 강의 오라 해서 갔더니 학생들이 한 300명 앉았는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친절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친절하고 싶어갖고 막 땡기면서 막 암만 친절한 적이 새끼들 친절한 게 뭐 흉내도 안 돼요. 그럼 내가 그랬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친절하기만 배워도 충분하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친절함과 이 상냥함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사람 이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네임택이 있습니다. 명찰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딱 이 네임택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평판이에요. 평판. 평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A, B, C, D가 이 중에 한 명을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혹은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서류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장이 5명 있다 하면 야, A에 대한 평판은 어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판이 어떠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새끼 거달입니다. 그 새끼 나쁨이에요. 이런 평판을 받는다 하면 승진이고 채용이고 전혀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근무에 성실하게 합니다. 이게 평판이에요. 이 평판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데코레이션을 하더라도 이 평판은 워낙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명 또 100명 있다 하면은 개인에 대한 평판 조사를 딱 실시하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의 평판 레벨이. 이 레벨을 높이는 게 여러분의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그래 물 거 아닙니까? 김 후보 그 어떤 인간이야? 그러면 평판이 very good, so 나쁜 놈이야. 이런 나쁜 놈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표를 치게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지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평판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일생 동안 말하고 행동했던 성적표입니다. 이걸 신경을 써요. 나는 평판에 신경 안 써. 그럼 아프리카 가든지 혼자 살로. 사회에 있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개인, 사회.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사회인이 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보호받던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립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인으로서 보호받던 시대의 언행이, 말과 행동이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야 된다. 변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는 아까 이 세 개를 다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서 공동수련회에 갔는데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 평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컨스트레인 자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부라는 것은 이 평판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인터뷰라는 거 하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갈 때 인터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정관이 학생은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국가적 과제를 뭐로 알고 있습니까? 이 시험 실전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뭐 아까 협회에 이제 취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심판관이
시험관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 사회적 이슈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소대장님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네? 경제. 또 그 옆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관심, 사회인이 되기 위한 관심이 개인에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관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분야가 첫째로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꿈에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젊은이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일자리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경제는 성장하더라도 일자리를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풀빵 경제가 아니거든. 벽돌 찍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고 저크버그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특수한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해버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갈 일자리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사회 현상 때문에 빈부격차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세대 간 격차도 있고 지역 간 격차도 있고 업종 간 격차도 있고 가불관계. 가불관계 아시죠? 지금 사회적 이슈는 가불관계입니다. 남양유업부터 시작돼가지고 배상면 주까지 가불관계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노인 문제. 여러분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네. 노인 문제. 초고령화되는 노인 문제. 노인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건강보험 문제, 그 다음에 국민연금 문제, 기초노령, 연금 문제,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학교 문제. 학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사고한 것이 이제 좀 있으면 2년이나 1년이나 3년 있으면 사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학생에서 사회인입니다. 학생이 갖추어야 될 자질과 사회인이 갖추어야 될 자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 훈련을 하고 이제 소대장으로 가게 되면은 약 30명의 소대원이 있습니다. 1병부터 뭐 2병, 1병, 상병, 병장이 돼가지고 이 소대장은 지금은 훈련생 신분이지만 장교로 지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교는 소대원하고는 다릅니다. 부하고는. 첫째로 대장은 장교는 부대원하고는 첫째 계급장이 다르죠. 계급장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는 말도 달라야 됩니다. 더 어려운 거는 부하들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장교는 배고프다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장교가 아니에요. 장교는 배가 고프도 참아야지. 그래 배웠습니까? 장교는 배고프다 소리 한마디 하면 안 되는 소리. 자제력을 갖고. 그 다음 장교는 책임이 집니다. 수류탄이 터졌다. 부하를 위해서 수류탄 위에 덮치겠습니까? 꼭 덮쳐야 됩니다. 그것이 장교예요. 여러분은 안얄픈 여대생이지만 몇 년 뒤에 아기를 낳게 되면 강력한 엄마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롱한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은 대학생활 1년이 남았던 또 2년이 남았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요지는 기본입니다.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잘 변화될 수 있도록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에 충실하고 또 여러분의 관심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분야에 투자를 했고 누구와 사귀었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에서 가장 특도 개발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기 중고학과 학생들은 가시지 마시고 출석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기다려주시고 나머지는 서초청 지금 제가 출석부 드릴게요.